네, 안녕하세요. 초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한 4월쯤에 특이한 나무라는 걸 주제로 여러 수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금사슬 나무 중에 보시라는 품종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보시를 소개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나무다라고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금사슬 나무를 한 2년 전부터 키워오던 게 있어서 지금 딱 이 시기에 꽃이 만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래서 초인원의 대표가 이 금사슬이라는 나무를 추천을 했구나 라는 걸 알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금사슬 나무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사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사슬 나무는 학명으로는 라버니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영명으로, 그러니까 흔히 부를 때는 골든 레인 트리 또는 골든 체인 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사슬 아니면 황금비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꽃의 모양이 그런 풍경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보통 이제 프랑스나 아니면 그리스처럼 유럽 남부 지역에서 자생을 하는 그런 수종이고, 이렇게 미관 가치가 특별한데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생각보다 번식하고 생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수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생산이 되는 그런 수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정원 수제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 꽃의 기장이 성숙하게 되면 한 40cm, 30cm에 달할 정도로 꽃이 굉장히 길게 촛대형으로 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노란 꽃들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꽃들이 직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라벤더나 러시안 세이처럼 직립하는 형태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마치 등나무처럼 꽃이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골든레인, 황금빛 비라든지 아니면 금사슬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등나무를 떠올리시기가 좋아요. 등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이 종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등나무와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뭐냐면 등나무는 노란색 꽃이 없어요. 보라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연핑크색, 요 바운더리 안에서 컬러가 품종마다 형성이 되는데, 이 금사슬 나무는 애초에 노란색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종꽃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등나무는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하거든요. 분재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 금사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넝쿨형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굳이 넝쿨 지지대가 없더라도, 그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종꽃의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다는 게 또 이 품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나무보다는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편하면서 꽃 자체도 노란색 컬러, 등나무가 가질 수 없는 컬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금사슬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사슬 나무 품종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보시라는 품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관적인 가치와 그리고 키우는 난이도, 이런 종합적인 면에서 금사슬 나무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수종이 바로 이 보시라는 품종이에요. 보통 이제 금사슬 나무의 이 꽃의 총 길이가, 나무가 최대 많이 크게 되면 한 30cm에서 40cm 정도로 꽃의 길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꽃의 길이도 사실은 상당히 긴 편인데, 이 보시는 개체가 성숙할수록 꽃의 길이가 최대 60cm까지 달합니다. 지금도 꽃이 긴 것들은 이미 30cm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나무가 완성된 형태로 자라게 되면 꽃의 길이가 60c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란다 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꽃이 전체를 보시면 이 꽃의 한 줄기가 사실은 작은 노란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꽃도 금사슬 품종 중에는 가장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사슬 나무 중에 가장 화려한 색감을 아무래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추위의 면에서도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용인에 있는데, 용인에서도 이게 지금 벌써 만으로 2년, 그러니까 햇수로 3년 차를 자라게 됐고, 2번의 겨울과 2번의 여름
거름을 놨는데 이미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을 정도로 추위와 더위와 다습한 환경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저희가 직접 이제 2년 동안 재배를 하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추운 지역,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데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더운 지역에서 또는 햇빛을 너무 뜨거운 지역에서는 이제 데미지를 입는다고도 하는데 최소한 저희 중부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걸 2년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m에서 진짜 크게 자라면 한 7, 8m까지도 자라는 벚나무처럼 대형 교목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원에 심어서 포인트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종이에요. 그래서 이 금사슬 나무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케이스가 영국에 속하는 국가 중 하나인 웨일즈라는 국가의 보드넌트 가든이라는 정원이 금사슬을 수형을 잡아서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마치 등나무 터널처럼 만들어 놓은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에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 금사슬 나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진들 지금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풍경이 등나무와는 또 다른 화사함을 연출을 하고 또 다른 우아함을 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이 보시라는 품종 역시 영국 왕립원예학회에서 정원 공로상을 이미 수상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금사슬 나무 중에 가장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품종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사슬이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판매하는 상품인데 키가 뭐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일반적인 나무보다는 상당히 비싸요. 생산이 어렵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런 나무를 키우려면 잘 키우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당부를 드릴 건 올해는 꽃이 안 필 겁니다. 이 상품들은 올해는 꽃이 안 피고 내년부터 개화하게 될 거다라는 점은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고, 금사슬이 아주 기본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포인트목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싶다면, 또 전지를 하는데 특히 서툰 분이시라면 사방으로 한 평 정도는 확보를 해두고 심어야 제대로 된 진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에도 그늘이 지지 않는 완전한 양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지면 이렇게 2년 만에 엄청나게 풍성한 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햇빛이 양지 바른 곳에 심어줘야 괜찮다. 여름에 일부 잎이 탈 수도 있는데 그게 식물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진 않으니까 이렇게 꽃을 많이 개화를 시키려면 완전히 햇빛이 밝은 곳에 일단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사슬 같은 경우는 가뭄보다 과습을 더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 물주기를 놓쳐도 이 식물이 자라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만약에 배수가 되지 않고 물이 고이는 환경이라면 뿌리가 썩을 위험성이 높고 그러면 질병도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풍도 원활하게 간격도 충분히 띄워주고 배수도 충분히 좋은 토질에다 심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배수가 미진한 데서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이파리가 노래지기 시작할 거예요. 햇빛을 많이 보지 않는 밑에 이파리는 원래 다른 나무도 노래지는 경우가 있는데 햇빛을 잘 보는 상단부도 잎이 만약에 갈색으로 타는 게 아니라 햇빛에 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리끼리 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뿌리가 썩고 있다는 경고 신호니까 그때는 배수를 다시 정비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토지를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닙니다.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냐 중성에 따라서 이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진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사슬이라는 나무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이 금사슬 나무가 유명해지게 된 웨일즈의 보드넌트 가든의 방식을 따라하면 좋아요.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방식인데 아치형으로 수형을 태우면서 수형을 잡아주면서 등나무 덩굴처럼 터널을 만들고 완전히 노란색 꽃으로 자욱하게, 개화력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나무니까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이 노란색 꽃을 완전히 자욱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늘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다가는 웨일즈의 보드넌트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움 꽃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꽃이 피는 시기에 보라색 꽃들로 하면 특히 노란색과 보라색은 정원에서 활용할 때 조합이 좋아서 밸런스도 맞추고 더 화려하게 해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알리움도 다양한 수종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5월에 야생화에서 다뤘던 밀레니움 같이 키가 작은 것들을 심어주면 전체적인 밸런스감도 아주 잘 잡아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정원에 심어둔 것처럼 사방의 공간을 널찍하게 확보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한 2년 정도 여기서 2년 정도 자란 거니까 공을 들여서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키우다 보면 이렇게 독립수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특이한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독립수로 활용을 하거나 아치형 터널을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사슬을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사슬 나무, 그리고 금사슬 나무 중에 보시라는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사슬 나무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수종이에요. 최대한 이제 저희 마당에 있는 걸 클로즈업한 영상을 아마 많이 보여드렸을 건데, 바로 매장 옆에 저희 정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야, 이거 정말 특이하다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가치가 특출난 수종이니까, 정원이 좀 널찍한 공간이 있고 독립수 하나 정도 심을 공간이 있다면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